사일런트 스카이는 2024년 국립극단 마지막 라인업 작품이자 국내 초연을 선보이는 신작입니다. 천재 천문학자 헨리에타 레빗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업적을 담아낸 사일런트 스카이는 일상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는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자 간담회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기자 간담회는 별도의 공연 장면 시연과 포토타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일런트 스카이 작품과 관련된 질문만 답변 가능한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간담 참석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다 착석을 하셨으니까 한 분씩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공연의 윤색과 연출을 맡으신 김민정 연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헨리에타 레빗의 동생이자 작곡가의 꿈을 품고 있는 마거릿 레빗 역의 홍서영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서영입니다. 네, 이어서 끝없이 우주를 탐구한 천재 천문학자 헨리에타 레빗 역의 안은진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는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하버드대학 천문대의 뛰어난 광도 측정가 율람이나 플래닝 역의 박지아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아입니다. 네, 그리고 항성 분류법의 기준을 마련한 애니 캐넌 역의 조승현 배우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버드대학 천문대장의 제자 피터 쇼 역의 정한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네, 이미 공연을 관람하신 기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작품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 준비를 부탁드리고 기자님의 질문에 앞서서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배우분들께 공통 질문 드려볼 텐데요. 각자 사일런트 스카이에 참여하게 된 소감과 계기를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정한 배우님부터 차례로 말씀해 주실까요? 네, 2024년 연말을 이 사일런트 스카이라는 작품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저희 공연이 아무래도 조금 따뜻하고 이렇게 소소하면서도 되게 인간에 대한 깊은 위안과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여기 계신 배우님들 또 스태프분들 너무 좋은 팀이 꾸려졌어요. 국립극단에서 이렇게 잘 도와주셔가지고 그 안에 이뤄져서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조승현 배우님. 네, 저는 2024년 국립극단 시즌단원이고요. 네, 저희 시즌단원은 1년에 2작품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반기 작품으로 선택을 감사하게 이 작품으로 받아서 시즌단원 동기는 없었어가지고 여기 다른 배우들 어떤 배우들과 하게 될까 굉장히 기대했고 궁금했는데 너무 감사히 함께 공연하게 되어서 기쁘고요. 저는 이 작품을 만나기 전에 이쪽 분야에 관심을 이 공연을 통해서 가져보려고 서울대 손주비 교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 실존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더 기대가 되면서 또 책임감? 약간 그런 것들을 갖고 공연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연극을 열심히 하다가 한동안 연극을 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작품을 정말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거의 한 1년 가까이 거의 기다리면서 만나게 되었는데 처음 대본 만났을 때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과연 그 1900년 초반에 살던 여자들의 그 천문학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근데 막상 대본을 만나고 이렇게 보니까 우주 이야기고 별의 이야기고 또 저와 또 만나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굉장히 좀 호기심,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다렸다 했던 작품이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저도 계속 이제 드라마랑 이제 영화 촬영을 하면서 계속 무대를 다시 서고 싶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찰나에 또 연출님께서 좋은 대본을 주셔서 저도 한 1년 동안
대본 받은 후부터 이 시간을 정말 많이 기다려 왔어요. 그런 만큼 저희 모두 또 열심히 연습했고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걸 올렸고 또 요즘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는 그런 설레임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까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뮤지컬을 계속 하다가 들어가게 되었는 연극을 같이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작품을 읽었을 때 좀 읽자마다 재밌다라는 생각을 든 작품이 정말 손에 꼽는데 정말 술술술 재밌게 읽었고 이제 작품 참여하면서 선배님들이랑 이제 연출님이랑 같이 해준 스태프분들이 너무 잘 챙겨주시고 같이 하면서 행복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면 너무 기뻤고 너무 걱정이 됐지만 그 걱정이 그냥 설렘으로 바뀐 만큼 너무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네, 배우분들 답변 들어보셨고요. 전체적으로 위안과 공감이 되는 작품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김민정 연출님께 질문 드릴게요. 연출뿐만 이번 작품에서는 윤색까지도 맡으셨는데 혹시 가장 신경 써서 준비한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연출은 내장만 신경을 많이 쓰고요. 내장을 많이 신경 쓰고 사이먼 스카이는 대본 처음 받았을 때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되게 명확했고 그 문장을 말로 잘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습 과정에서는 언어를 적확하게 말로 전달하는 거에 집중했고 연습 과정에서도 저희 5명의 배우분들이 정말 인물을 말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연습 과정에서도 저희가 그 목표를 향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 원작 오리지널 텍스트에는 없는 장면들도 연습 과정에서 추가된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천문학이라는 장르가 일반 관객한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언어를 좀 풀어내는 윤색된 문장들이 있었고 또 장면의 의미를 강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추가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윤색자로서는 되게 아름다운 문장을 접할 수 있어서 기뻤고 연출로서는 인간과 우주를 관객한테 전달하는 일이 묘하게 감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우선 이 대본을 배우들의 말로 전달하는 과정에 조금 중점을 두셨고 천문학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들이나 장면을 조금 쉽게 풀어내기 위해 윤색 작업을 하셨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님들께 마이크 넘겨보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윤수경입니다. 그 작품을 굉장히 잘 감명 깊게 봤고요. 배우님께 너무 멋진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은진 배우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이제 1900년대에서 1920년대 여성, 그때 이제 그 망원경을 만지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이 그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을 연기하셨는데 최근에도 이 여성 혐오 범죄라든지 이런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 연기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이야기가 지금 시대에도 유효한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분명히 그때 뭐 망원경을 만질 수 없었던 상황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바라볼 때 어떤 그 억압과 이런 부분보다는 한 사람의 일대기로 이 작품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살면서 뭐 피터와의 어떤 사랑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삶도 있고 나의 꿈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어떤 그런 것에서 오는 또 우리 같이 연대하는 우리 별을 쫓는 언니들과 함께 거기서 힘을 얻고 우리 마거릿에게도 힘을 얻고 이렇게 읽었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연습을 중점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2막 4장에 갔을 때 나는 아직 내가 원하는 거를 일단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거기서 또 이제 나는 이제 마음 편안하게 이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연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뭐 제 생각에는 우리 시대의 여성이건 남성이건 한 인간으로서 모두 충분히 공감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극장에 오시는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위로받고 가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극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또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으로 여성에 국한되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가 공감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이어서 또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경닷컴 김소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연출자님이나 아는진 배우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이 작품 자체가 억압된 여성 그리고 투표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묘하게 현재의 시류와 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투표권에 관해서는 최근 굉장히 그 국민적인 관심이 되게 많아졌는데 이 작품을 관객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 그리고 현재와 맞닿아 있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봤으면 좋겠는지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으면 좋겠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천문학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역사이기도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고 사실 놀랄 정도로 맥락이 여러 가지로 펼쳐져 있어요.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세기 초는 격범기였고 저희가 그 과거를 통해서 저희는 현재를 살고 과거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명확히 있거든요. 저희 공연에서 우리 모두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저희의 현재 또한 미래 누군가에게 배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미래 누군가에게는 저희의 현재 선택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지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류가 진보해온 그리고 인류가 함께 나아온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투표권 관련된 거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역사와 천문학 두루두루 담고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미래의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위로와 지지로 닿기를 바란다는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제 이 틈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연출님이 방금 답변하셨으니까 배우분들께 답변을 요청드릴게요. 저희가 실존 인물이 딱 3분 계시잖아요. 이 3분 실존 인물이기도 하지만 작품에 사실 드러나지 않는 업적들도 굉장히 많고 네, 이렇게 헨리에타, 윌럼이나 애니 역 맡으신 3분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실존 인물 연기를 하시면서 혹시 특별히 준비한 부분이나 조금 더 찾아본 공부한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공연에서 소개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혹시 소개를 여기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실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애니 캐넌 역을 맡았고 애니 캐넌, 윌러미나 플레밍, 헨리에타는 실존 인물이고요. 책으로는 유리우주라는 책을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리비트의 별이라는 책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또 이 리비트와 허블의 이야기로 짧은 공연을 만들고 있는 팀도 있어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좀 자료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천문학을 공부하고 계시는, 현재 과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여자 과학자 분들도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고 해서
사실 이게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주라는 광활하고 저희가 쉽게 갈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닿을 수 없는 것의 존재를 공부한다는 것이 그 무한한 만큼 모호하기도 하고 막연할 수도 있는데 왜 누군가는 그 꿈을 계속 쫓고 있을까? 그게 우리에게 정말 지금도 필요한 일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가려고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는 윌럼이나 플레밍과 그러니까 실제의 삶과 저희의 공연이 다른 점도 많지만 조금씩 좀 변형되어 있는 또 나오지 않은 이야기들도 있는데 애니 캐논은 윌럼이나네 집에서 하숙을 하면서 지낼 정도로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애처럼 끈끈한 동료애가 있는 그런 천문대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현재에도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동료애, 같이 고난을 겪고 있고 같은 꿈을 찾아가고 있는 또 배우로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같이 배우를 꿈꾸고 있는 여기 팀들을 만나서 같이 작업을 만들 때 이런 것들과 연결이 돼 있는 지점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들의 에피소드를 찾으면서 저희 그 안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생각하려고 했고 저는 사실 그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이 있지 않았고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과학적 접근은 좀 어려웠고요. 그저 F와 인문계의 감성으로 이럴 때 애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럴 때 애니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단단하게 버텨내려고 했을까? 그렇게 많이 상상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팀원들에게 물어보고 해서 창작된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윌럼이나 플레밍은 그 에드워드 피커링 그 박사가 그 진행하는 그 하버드 천문대 1세대 컴퓨터이고 그리고 첫 번째 큐레이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항성 그 관측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뭐 이렇게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남편이 사별을 한 거예요. 남편한테 버림받았다고 저는 이제 대사에서 하지만 사별하고 임신하는 데서 이제 아들을 혼자 키우는 요즘 말로 하면 워킹맘이고 그러니까 일과 이 육아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이렇게 병행했던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정말 이렇게 책임감이 강했던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연습 과정에서 이제 이 작업만, 이 작품만, 대본만, 우주만 공부해도 시간이 모자른데 제 개인적인 이제 막 업무들이 또 막 있고 해서 사실은 너무 막 그게 답답했어요. 막 이거 다른 친구들은 다들 굉장히 올인해서 열심히 몰입해서 하는데 난 시간이 부족하구나 하는데 그때 그걸 스트레스로 좀 받아들였을 쯤에 윌럼이나를 생각하니까 어쩌면 그 여사님도 지금의 나와 같이 정말 없는 시간을 틈틈이 막 쪼개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뤄내고 또 모든 걸 이렇게 책임있게 다 이뤄낸 대단한 여성이구나. 그래 내가 그거 지금은 이 상황을 윌럼이나와 같은 나와 동일시를 해서 내가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건이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을 그때 중간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대본 이제 하면서는 제 거를 이제 열심히 이제 막 대본도 대사도 너무 많고 또 해석해야 되는 거 많고 그래서 꽉 차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면 좋을까 하다가 많이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윌럼이나 여사를 쓰면 어땠을까? 1세대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헨리에타한테 또 이 동지로서 어땠을까? 근데 많이 듣고 이렇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선배라면 인생에 좀 먼저 살아본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많이 들어야겠다. 열심히 듣고 내가 그거에 반응에 대해서 뭐 내 반응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남의 반응으로 내가 흐름에 맞춰서 좀 그대로 이렇게 순리대로 좀 그거에 맞춰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작품에 윌럼이나 여사님이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실존 인물을 연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먼저 여기서 나오는 과학 이야기 또 하늘, 별, 우주에 대한 이야기와 가까워지는 게 가장 뭐 처음부터 잘 모르니까 그게 먼저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근데 시작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걸 하면서 살짝 T적 사고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과학이 전해주는 위로가 어떤 공감과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과학적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 위로가
더 큰 울림이 있구나라는 것도 요즘 느끼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에 과학을 먼저 가까워지는 걸로, 우주와 가까워지는 걸로 캐릭터에 먼저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를 그렇게 접근을 하다가 과학도 알게 되고, 또 언니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유리우주라는 책에서 저희가 다 어떻게 지냈는지가 책에 나오거든요. 대본 이외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초반에 바이블처럼 많이 읽고 상상하고 또 그렇게 인물을 입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케미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요리우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팀 필독서처럼 다 같이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제가 홍서영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또 마거릿은 헨리에타랑 또 엄청난 우애를 보여주는 자매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성이나 캐릭터 구축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제가 형제가 오빠 한 명 있는데 정말 언니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번 작품에 진짜 언니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 마거릿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그냥 은진 언니를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언니가 챙겨주는 언니의 마음이나 내가 언니를 좋아하는 마음을 그냥 정말 친 언니라고 생각을 하고 좀 임하면 마거릿이랑 너무 가깝지 않을까? 난 언니가 너무 갖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대본 읽었을 때 좀 편하게 느꼈던 거는 언니랑 너무 가깝고 언니도 잘해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이 감정이 마거릿에 닿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안 해도 이미 그냥 연습하면서 언니를 보면서 대사를 뱉었을 때 정말 안 슬프고 싶어도 슬프고 웃음이 나지 않아도 웃음이 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어서 정한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피터쇼는 실존 인물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대본에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작품 캐릭터에 몰입하는 과정이 어떠셨는지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피터쇼라는 인물은 사실 헨리에타를 둘러싼 많은 남자들을 다 출연시킬 수는 없고 어떤 한 인물로서 여러 가지 그 헨리에타가 겪어야 되는 상황을 조금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인물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헨리에타의 그 열정과 순수한 마음들을 연모하기도 하고 또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그 연구나 조사들을 조금은 소외시켜야 되는 입장도 갖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그것들을 인정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남자, 여자를 떠나서 어떠한 멋진 일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또 포지션을 갖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에서는 사실 쉽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돼서 그 디테일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어찌 됐던 간에 이 세 분이 연구실에서 하는 어떤 일들을 관리 감독하는 인물인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서 있고 어떻게 존재해야 그런 것들을 감독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실존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에 대한 거를 연출님과도 얘기 많이 하고 또 이제 상대 배우인 안은진 배우님이랑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혹시 기자님들, 네, 앞에 제가 앞쪽부터 한 분씩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 정수영입니다. 저는 안은진 배우님께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연극이 대사도 많고 또 용어도 생소한 게 참 많았을 텐데 어떤 점들이 어렵고 힘드셨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 연극을 보면서 기회, 질문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제일 유독 마음에 남았어요. 은진 배우님은 혹시 헨리에타를 정말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질문 혹은 어떤 걸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뭘지. 제가 두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해보자면 헨리에타 선배님을 만나게 된다면 제임스 웹이 올라가서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를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제가 하는 대사 중에 애니 나는 알아야 한다. 나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녀가 쫓고 있는 거는 이걸 알고 싶었는데 우리도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제가 만난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꼭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오랜만에 무대를 선다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대에서 소리를 어떻게 냈었지? 무대에서 몸을 어떻게 썼었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실은 저희 첫 리딩 가기 전부터 너무너무 떨려서 제 친구들을 우당탕탕 집에 다 초대를 했어요. 넌 이거 읽어, 넌 이거 읽어. 공연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연극 리딩은 어떻게 하는 거더라? 그래서 리딩을 위한 연습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빨리 대사를 몸에 익혀야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대사를 빨리 외우려고 했고요. 왜냐면 매 씬에 다 나오다 보니까 외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다 같이 연습을 할 때 좀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친구들이 주변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할 만큼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첫 곡 올라가기 전에는 역시 또 떨리더라고요. 근데 무대에 올라가면 이게 무대의 맛이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대에서 정말 특히 요즘에는 더 친하고 재밌게 노는 중입니다. 네, 어려운 용어도 있었지만 연습을 위한 연습을 거듭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 같고 아직도 못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네. 앞으로 계속 행복한 덕질 하시길 바라요. 네. 헨리에타 얘기 하고 싶은 말,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문 두 번째 줄에 질문부터 받겠습니다. 저도 안은진 씨와 그리고 저는 이제 연출님께도 질문이 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무대에서는 그 서 있는 위치라든지 배우 스스로의 성명 조절에 따라서 이제 관객한테 전달되는 소리부터 다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워낙 이제 매체 연기를 많이 하시다가 오랜만에 무대 몇 개 하셨는데 좀 무대가 주는 자유로움이나 좀 배우로서 느끼는 좀 더 제약에서 벗어난 부분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연출님께는 아무래도 저희가 뭐 여성 캐릭터를 떠올리면은 이제 왕실의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전 속에 있는 또 귀족 제외하면 좀 강한 여성을 그릴 수 있는 어떤 시대물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캐릭터들을 발굴하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드라마 연기, 매체 연기를 근데 요즘에도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시거든요. 꼭 여기 서야 된다, 뭐 이런 건 없고 거의 배우들 리허설에 동선 보시고 다 카메라가 맞춰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가 더 자유로운가에 대해서는 저는 둘 다 비슷하다고 느끼고 대신 역시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드라마에서 중요한 부분은 가까이에서 따주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멀리서 몸 전체를 보고 있으니까 표정과 뭐 말이 주는 힘 말고 몸이 주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다시 감각을 빠르게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에 또 그런 연습실에서 강한 물음표가 뜰 때 집에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도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언니 무대 연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이렇게 언니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지금 몸을 확장시키고 싶다.
몸의 표현을 확장시키고 싶다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언니가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을 줘서 그 다음날 일찍 가서 좀 연습을 해보니까 아 그치 맞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였지 하면서 굉장히 도움받고 또 저희 같이 하는 연출님도 그렇고 저희 선배님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확실히 그 감각이라는 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금방 붙더라고요. 무대에 서 있는 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어떻게 읽히는구나라는 연기 학도의 마음으로 많이 공부하면서 찾아간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느끼고 있고 물론 드라마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또 무대가 넓다 보니까 더 활보해도 되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서 매일매일 좀 더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연출님께 어떤 질문이 시대물이지만 이 캐릭터들을 발굴해서 현재에 보여주는 의미에 대해서 여쭤보셨거든요. 네, 21세기가 참 다양성과 동시대성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더뎌요. 제가 볼 때는 속도는 매우 더디고 저의 바람보다도 더디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우리에게 그림자처럼 조금 가려졌던 이야기들은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단순히 여성뿐만 아니고 역사적으로 더 지워졌던 더 작은 개개인들도 많았어요. 그런 이야기들도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더 힘있게 저희가 찾고 만나고 또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으로 또 질문 이어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키더 뮤지컬의 이효신입니다. 앞에 했던 이야기에서 조금 더 꼬리 질문일 수도 있는데 안은진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체 활동을 하시면서 그래도 또 다양한 공연 대본들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또 이 작품을 고른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상대적으로 좀 다른 기존에 많이 하셨던 여러 상업극들도 제안을 받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또 이 국립극단의 작품 고른 이유 궁금하고요. 그리고 정환 배우님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 다양한 여성 캐릭터들의 연대를 보면서 많은 좀 감명을 받았는데 실제 같이 연습하시면서 좀 끈끈함을 느꼈던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 또 다른 배우분들께서 한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명확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이 이야기의 힘, 그리고 우리 연출님. 왜냐면 오랜만에 무대를 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리고 연습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연출님은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그냥 믿고 가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었어요. 연출님이 주신 대본 그리고 제 학창시절 꿈인 명동예술극장 그리고 원캐스팅 이 저의 어떤 선택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본을 볼수록 더 이 이야기에 빠져들어가고 있어서 정말 누구보다 감사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연습실에서는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정한 선배님이 대답해 주시면.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캐스트다 보니까 배우가 5, 그리고 이제 연출님, 조연출님, 보통 이제 컨테이너 연전 PD님 이렇게만 항상 연습실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아도 알게 되고 또 보고 싶지 않아도 다 보게 되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굉장히 가족같이 그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연습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는데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서로 빗장을 풀고 가까워지는 어떤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저희가 다 좀 샤이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에피소드를 딱 꼽자면은 뭐가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사실 에피소드의 향연이었습니다. 예.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뭐 연습도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흥분해졌다라고 느꼈던 뭔가 순간이 있구나. 흥분해졌다라고 느낀 순간. 그 한 사람 이렇게 다운되는 걸 못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누군가가 좀 피곤하거나 조금 뭐 어떤 연습실 밖에서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던가 그러면 이렇게 힘을 다 모아서 둘러쌉니다. 그래서 파이팅을 다 집어넣어주고 기를 막 모아주고 해서 연습실 분위기가 이렇게 다 평균적으로 유지되도록 저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그렇게 하지 않나. 약간 에피소드를 얘기해달라는 거죠. 사실 근데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저희한테는 특별한 그렇게 사건이랄 것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공연 올라가서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크루분들, 뭐 모든 스태프들까지 합쳐서 이 국립극단에 저도 작품 여러 개 참 해봤는데 이번 팀은 진짜 연출 비롯해서 배우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거의 좀 한마음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작품, 이런 팀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들 이렇게 별로 모난 얘기나 좀 흥미있거나 좀 부정적인 얘기든 될 수 있으면 삼가하고 될 수 있으면 다 너 이쁘다, 귀엽다, 잘한다, 뭐 농담해도 그냥 결과적으로는 넌 잘하고 있어고 서로에게 되게 덕담을 참 많이 해주는 훈훈한 분위기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많이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낯간지럽고 좀 어색했어요. 뭐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갈수록 이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래서 정말 이번 팀 정말로 저는 작업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저희 공연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공연에도 막 특별한 사건이나 굉장히 눈에 띄는 무언가보다는 이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되게 훈훈하고 그 드라마들이 전해지잖아요. 근데 연습실에서도 지금 딱 생각해 보려면 정확하게 하나를 뽑기는 어렵지만 그 순간순간 이렇게 저희가 나눈 것들이 굉장히 소중한 것들을 서로 나누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러 오신 관객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그게 다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관객분들도 뭐 공연 보시면 뭐 특별히 뭐 그렇게 흔한 뭐 핸드폰이 막 울린 거보다 막 중간에 보다가 나간다던가 뭐 막 이렇게 그러지 않고 그냥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정자세로 열심히 저희 거를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가지 생각해보면 공연을 하다가 제일 좋은 현상은 저희가 농담할 때도 대사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공연에 있는 대사로 저희가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도 분장실에 모여서 인사를 할 때도 저희가 안녕 또 왔어요. 예, 대사로 인사를 나누고 그걸로 대사로 맞받아치면서 정말 푹 빠져 있고 정말 매일매일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사실 이제 오늘이 10회차 공연 날인데 26회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집에 가면 막 보고 싶어요. 네. 네. 팀워크를 자랑하느라 바쁜 스카이입니다. 약간 각자 캐릭터가 소명을 찾듯이 각자의 운명처럼 만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질문 앞쪽에 먼저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구계범 기자입니다. 아는진 배우와 홍소연 배우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안은진 배우는 아까 원 캐스트가 꿈이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 홍성 배우는 이제 오랫동안 뮤지컬 활동하시고 지난 작품 이제 디어 에바넨슨이라고 이 작품과 좀 다르게 브로드웨이 작품이고 되게 큰 대극장 작품인데 이번 연극을 통해서 좀 어떤 걸 기대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되게 사소한 건데 그 실제로 피아노를 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공연 중에. 네, 먼저 은진 배우님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원캐스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원팀이고, 그리고 각자 늘 그 캐릭터로 있으니까 연기적 호흡이 잘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고 더 깊어질 수 있고, 물론 뭐 더블이나 트리플 하면은 또 색다른 어떤 호흡이 나오고 색다른 어떤 이제 관계들이 생기고 할 텐데, 저는 그것보다는 다 같이 끝까지 이렇게 깊게 들어가고 싶은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개인적인 마음이지만 이 캐릭터를 누구보다 잘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캐릭터고 너무너무 기대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연말을 온전히 만끽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그렇지만 원캐스트에 대한 니즈가 늘 있지 않나요? 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일 거예요. 왜냐하면 갈수록 이 합에서 더 깊어지는 걸 늘 이제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원캐스팅을 이제 꿈으로 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서영 배우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작품을 해오면서 그냥 이 작품 언젠가 그냥 작년에 뭐 했어 너? 아니면 재작년에 너 어땠어? 라고 막 얘기했을 때 저는 사실 배우들은 나 이 작품 했어, 몇 년도에 이거 작품 했어, 저거 작품을 했어 라고 말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렇게 쭉 보니까 나열하다 보니까 내 삶을 나 이때 이거 했어 했는데 다 작품 순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작품이 내가 살아가는데 주는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내 삶에 남는 발자취가 작품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작품을 택할 때 조금 이 작품 이후에 나는 누구일까, 또 어떤 메시지를 갖고 또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했을 때 저는 너무 이 작품이 저한테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이 작은 내가 이 많은 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다면 전 기꺼이 어떤 작품이든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작품을 하고 나서 제가 너무 기대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이 작품을 하면서도 서대에서 언니들이 오빠들이 하는 이 대사로서 제가 위로받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냥 너무 거리낌 없이 이 작품을 택한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작품을 하면서 저한테 피아노를 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뮤지컬 중에 포맨지치도 있고,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음악이 녹아 들어가는 게 많아서 처음에는 간단한 피아노 몇 개만 주문하셨는데 점점 그랜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고, 피아노 감독님도 옆에서 계속 손가락이랑 순서도 다 정말 손가락 하나하나 순서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몸의 제스처까지 알려주셔서 열심히 정말 정말 미스터치 하나 없게 하려고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이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서는 손 들어주시면. 이데일리의 김현식 기자라고 하는데요. 연출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작품이 천문학을 소재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맞춘 좀 연출적인 특성을 아직 공연을 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한번 좀 이해하기 쉽게 함축적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문학이 참 감각적인 장르더라고요. 천문학은 저한테는 과학이라서 사실 굉장히 수학적이고 그런 뇌를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천문학은 아니요. 천문학은 굉장히 아름다운 감각의 장르였고 그러다 보니까 장면을 만들 때 시각뿐 아니라 청각 이런 감각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촉각. 시각적인 거는 일단은 대본 자체가 우주를 펼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우주를 어떻게 관객 저 끝까지 연결시켜서 펼쳐낼 것인가. 근데 이게 그냥 설명적으로 우주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관객들의 감각을 건드려서 와 소리가 나오는 지점까지 다다르는 것 그것이 저희 프로덕션 전체의 목표점이었고 그래서 이 지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로 전 파트가 모두 감각적 협업이다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해내야만 했습니다. 감각적 협업이라고 하는 건 별을 펼쳐내는 무대, 조명, 영상뿐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을 가기 위해서 되는 음악적인 또 설계도가 있어요. 그래서 시각, 청각이 다 결합되면 묘하게 만들어지는 경이로운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이 관객한테 전달되고 있고 사실은 그 순간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이런 감각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등장했던 이 5명의 인물들이 그 지점까지 이야기를 끌고 와줘야만 그 순간에 이 감각들이 결합돼야만 둘이 마치 핵융합처럼 확 증폭되면서 전달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저희 공연의 가장 목표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너무 거창한 것 같아서 좀. 근데 사실 저희가 이 단어들을 저희가 가지고 작업한 건 맞았어요. 그리고 이 공연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 이거 저희 모두가 다 매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공연은 보시는 모든 분들이 각각 다른 이유로 혹은 다른 길로 가더라도 변함없는 건 모두 다 위로받는다는 것, 그리고 마치 너의 지금의 삶이 여전히 의미 있고 괜찮다고 격려해 준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라고 손잡아주는 누군가 나를 지지한다라는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 이것만으로 전부가 아닐까? 이게 우리가 공연을 하는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충분히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연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두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저희 공연의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빼먹었습니다. 희망. 이어. 네. 이어서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앞쪽에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엑스포춘스 이혜진 기자라고 합니다. 저 안은진 씨에게 질문 있는데 이번에 7년 만에 연극 무대 서지면서 그 전참 하셔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좀 화제였어서 그 연출님의 디렉팅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봤고 그 연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도움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전참시에 나오신 씬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된 장면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연극 관련해서 방송 나간 이후에 뭐 주변 반응은 어땠는지도 짧게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씬을 연출님의 터치를 받아서 연습을 했죠. 저는 연출님과 작업을 한 두세 번 정도 하면서 연출님의 디렉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연습이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이끌어 주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전참시에서 굉장히 그런 좀 격렬한 신을 다루기도 했지만 뭐 하늘을 바라볼 때, 우주를 바라볼 때 이 말은 어느 정도의 뜻이 담겨 있는지 이런 정말 세세한 것까지도 연출님의 디렉팅을 받으면서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또 저희 선배님들과 이렇게 끈끈한 어떤 유대관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공연을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전참시 방송 나가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가 전석 매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안 계시? 네, 가운데 마지막으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10회차 공연을 진행이 되었고 26회차까지 절반 정도 지나온 것 같은데 각 배우분들께 마지막 회차 공연을 올리고 나면 좀 어떤 그 평이나 이런 걸 좀 듣고 싶으신지 이런 걸 좀 궁금합니다. 네, 약간 이 작품이 어떤 의미로 남게 될 것인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서영 배우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연출님이 말해주신 것처럼 그 말이 되게 이 공연을 하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는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고 정말 관객분들도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게 가끔 의심이 들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맞는 곳에 서 있는지. 근데 그 길목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아까 연출이 말해주신 거 뭐였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의미 없는 건 없다라는 거를 좀 관객분들이 많이 좀 마음에 위안이 되시길 바라는 것 같아요. 전 그게 되게 엄청 저한테 의미 있는 말이었거든요. 뭐든지 의미 없는 게 없다? 어떤 후회까지도? 그래서 관객분들이 보시고 나서 좀 위안이 많이 됐으면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준비하면서 꼭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한 게 있었는데요. 서영이가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공연팀을 만나면 페레로 로쉐를 하나씩 까먹는 것과 같다는 서영이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하나 먹을 때 너무 아까워서 먹기가 너무 아깝고 이거를 근데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씩 까먹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정말 시적인 표현을 제가 듣고 다음날 바로 26개 같은 페레로 로쉐를 사서 극장에 이렇게 놔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만의 이번 공연 의식으로 페레로 로쉐를 하나 다 먹지 못해서 하나씩 빼서 서랍에 넣어놓고 공연이 이제 이만큼 남았네 이러고 있는데 벌써 굉장히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마음도 굉장히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공연을 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마음은 이 지나가는 순간들을 누구보다 재밌게 잘 즐기자라는 마음이고요.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닿았으면 성공한 마무리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저는 배우라는 도구로 이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것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잘 전달되는 도구로 잘 쓰이면은 성공한 마무리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금 이 순간 지나가고 있으니까. 근데
공연이 끝나면 분명히 아쉬울 거예요. 언제 또 무대를 또 다시 서나, 또 연극 이런 좋은 작품 또 만나나. 사일런트 스카이라는 이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현명한 이런 작품을 어떻게 또 만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이 대본 처음 봤을 때 안드로메다 뭐 공부하다 안드로메다가 250만 년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 그래. 제일 가까운 은하계가. 근데 그 은하계가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하늘을 쳐다보면 뜬구름 잡듯이 내가 너무 이상적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어떤 그런 허무한 할 일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지금 현실은 이렇게 바쁘고 명동골이 문만 열면은 바글바글한 사람들 속에서 나는 또 사회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 괴리가 크고 극장 문만 나서도 여기서 이야기를 했다가 밖으로 나가면 너무 현실이 좀 달리 보이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공연하면서는 이 존재나 이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난 여기 왜 있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가도 공연 준비하면서는 항상 공연 들어가기 전에 명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지금 현재 지금 순간에 내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인 느낌과 감각적으로 체험하고 이걸 그대로 내가 경험하고 순간을 그냥 즐겨야겠다. 관객 무대에서도 연기 그렇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내가 뭘 할까 보다 지금 현재 그대로 나를 깨끗이 좀 맑혀 놓으면 그 모든 게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알아서 이렇게 다 발화가 되지 않을까. 순간순간 그렇게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공연 끝나는 날까지도 저는 제 생각은 맑은 정신으로 은진 배우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 화합하면서 순간을 즐겨야겠다. 250만 광년이 떨어있다. 별이 떨어져 있는 별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이 저에게 2024년 국립극단 졸업 작품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좀 소심하고 낯가리고 저 사람들 중에 혹시 소외되는 사람들은 없나? 항상 모임 안에서 그런 것들을 신경 쓰느라 정작 즐기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번 공연을 통해서 그래, 흔히 연극하면 막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고 자극적이고 사건이 갈등 구조가 치닫고 막 이런 공연 안에서 뭔가 살아남아야 하고 이런 작품들만 생각했다가 저희 작품을 통해서 이런 구조와 이런 이야기도 힘이 있고 위로가 충분히 될 수 있고 관객들에게 필요한, 이 시기에 필요한 작품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품을 올 연말 그리고 제 국립극단 2024년 시즌단원 마지막 작품으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제가 바래왔던 가장 이상적인 팀, 스텝, 작품, 관객분들까지도 다 기도 응답이 된 것 같은 작품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소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봤는데 앞에 기자님께서 손을 여러 번 드셨는데 마이크가 안 가서 제가 계속 마음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네, 그래 죄송합니다. 받아주시면. 네, 그렇습니다. 저는 INFP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 시야가 여기 앞에만 있어가지고요. 네. 그럼 정한 배우님 답변 얼른 받고 기자님 질문 최종으로 받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앞에 너무 얘기들 공감하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마음의 숙제들이 좀 있어요. 그게 우리 공연 덕분에 어느 정도 밀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 하는 동안은 여기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 들고, 이게 끝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좀 열어보는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4년 연말을 사일런트 스카이라는 공연과 또 여기에 참여하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루들 진짜 할 거 없이 모두가 너무도 다 예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대에 올라오게끔 다 준비를 해주시는데,
그런 행복한 환경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크게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저자님. 제가 손 드는 동안 이미 다 소화는 됐고, 근데 그 안은진 배우님하고 김민정 연출님하고 어떤 작품에서 만났는지 몇 년도에 그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초반에 작품 얘기에 좀 한정적으로 얘기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무래도 지금 시국에 대한 질문을 할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배우분들도 사실은 혼란한 상황에서 예술과 예술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좀 추상적인 주제로 해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배우분들이라 좋겠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 연출님과 저는 2012년도에 데뷔를 시켜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무지개 떡을 돌리던 원래 데뷔 떡을 꼭 돌려야 잘 된다 그래가지고 2012년도에 젊은 베르트레의 슬픔 뮤지컬로 이제 데뷔를 하기 전에 네, CJ 아지트에서 신작 개발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때 사실은 작업으로는 그때 받고 공식적인 데뷔는 그건 이제 트라이아웃도 아니고 개발 중이었던 거고, 그 사실 은진 배우님과는 공연 외적으로도 저희가 많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답이 좀 너무 엉성하죠. 그리고 2014년에 네. 또 베니싱이라는 작품의 트라이아웃 공연도 같이 했었어요. 명동 로망스. 명동 로망스라는 공연도 저희 같이 했었고요. 작품이 꽤 많죠. 그런데 작품이 자꾸 생각이 안 나는 이유는 그냥 연출님 집 근처 가서 같이 마시는 거 집에서 밥 먹었던 기억 때문에. 네, 맞아요. 네, 일단 공식적으로는 데뷔가 2012년 뮤지컬 젊은 베르트의 슬픔인 걸로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 공연이 가장 공식적으로 길었고 상업적으로도 완전히 메이킹된 공연이라서 저희한테는 공식적으로 그 공연이 데뷔이고 저희의 첫 만남이다라고 공식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질문 주셨던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짧게 그냥 말씀을 대표하는 건 아니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연출님이 연습 막바지에 되게 소심하고 웅크러 들어있는 저에게 다른 배우들이 쉬는 시간이었고 제가 이제 혼자 있을 때 저에게 불어오셔서 아주 작게 다른 배우들이 듣지 못하는 볼륨으로 승현 씨한테 애니 캐논한테는 승현 씨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해줬었거든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질문에 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지금 여기서 내가 항상 생각하거든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지금 잘하고 있나? 저희는 지금 저희의 모습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낼 수 있는 대본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을 드리고 있고 관객분들도 이곳을 선택해서 와주시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도 나 자신을 대신할 수 없고 책임져야 하고 위로해야 하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작품이 어떤 큰 행동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작은 하지만 단단한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위로가 될 수 있는 이 시기의 작품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우린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해야 하고 답은 그 안에 있다는 애니가 절망하는 정말로 어떻게 그 다음을 나가야 될지 되게 무기력해하고 회의에 빠진 헨리에타한테 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할 건지 생각해라. 답은 그 안에 있다. 멋진 애니 캐논의 말은 비록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셨길 바라며 이제 기자간담회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각자 인사말을 드리려고 했는데 앞에서 답변을 다 해주신 것 같아서 인사말은 생략을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고 싶어요. 네, 그럼 한 분씩 한마디씩 짧게 할까요? 연출님부터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모두 너무 수고하셨고 다가오는 2025년 모든 기사마다 정말 붓이 날아가기를 말이 너무 무겁거든요. 여러분 2025년에도 건강하시고 좋은 기사 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공연 매진이지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공연에 관심 가져주시고 이야기 이제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여기 명동에 맛있는 게 정말 많아요. 제가 공연 보러 오는 친구들한테 꼭 즐기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트리 앞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또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옐로미나 플레이밍이 작품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 항변을 하기도 하고 답답한 걸 막 그냥 드러내서 토론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하신 시국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 지금 광장으로는 못 가지만 제 역할로 제가 세세히 대사를 풀 때마다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만큼 이 공연 끝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열심히 할 겁니다. 네. 네. 관객분들이 보러 오실 때는 조금 더 이것보다 웃음이 많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출근 중이셔서 오늘 칼퇴를 기원합니다. 야근 없는 칼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진짜 여기까지 와서 이 공연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배우들 연출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널리 좋은 이야기들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간담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사일런스카이 공연 사진은 현재 국립극단 프레스 웹하드에 올라와 있고 기자간담회 사진은 1시간 이내 업로드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